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국민들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모나미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모나미 주가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2,400원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3,8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따라 일본 필기구의 대체제로 모나미가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국내 필기구 시장의 70%가 일본 업체들입니다. 모나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썼던 필기 도구니까 정말 오랜 시간 잘 버텨오긴 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도 이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요. 촌스럽지만 변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특유의 볼펜 찌꺼기까지 오늘은 애처로우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2019년 7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수다 떠는 시간이죠. 이번 달부터 새로 시작한 코너입니다. 앞에 학교 종소리 들으셨죠? 바로 이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고 준비한 코드 음악이었습니다. 바로 동창 수다인데요. 동창이지만 젖끝과 젖끝에 서 있는 두 분입니다. 최승루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학교 종소리 못 들으셨죠? 들어오시느라. 한 번만 좀 들려줄래요? 저희가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늦게 출입하시는 바람에 시그널 한 번만 좀 들려주세요. 우리 밖에서 지금 저희 코드 시그널 나갔던 거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거 야심차게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못 들으셔서 자, 들어보세요. 예.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이 종소리셨어요? 가슴이 울렁울렁하네요. 그래요? 근데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대학교 동창이잖아요. 대학교 때는 이런 종소리 안 나오죠. 아, 그럼요. 안 그렇죠. 나오죠. 그렇죠. 네. 대학교 두 분 동창이셨고 네. 그때 얘기로는 그때도 이 끝과 저 끝에 서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셈이죠. 근데 그때도 전공이 달랐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끝과 저 끝에 있다가 이렇게 좀 만나지지 않아요, 교수님? 오히려 더 멀어지나요, 소장님?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강팍해지다 보니까 네. 중간 수렴지대가 잘 안 생기는 것 같긴 네, 합니다. 아직도 친구하고 만나지 못하셨죠? 다른 모임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네.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삶의 태도라든가 그렇죠. 또는 살아가는 방식 또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 다양한 면에서 또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구의 반대편으로 서로 쭉 걸어가다 보면 반대편에서 만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연히 또 만나게 네. 되는 거죠.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나 삶의 철학은 비슷하고 대신 삶의 태도는 비슷하지만 바라보는 또 사안에 따른 관점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두 분의 관점이 아주 다른 분야인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토론 아니고 수다니까 제가 웃으면서. 네, 좋아요.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동창수다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 노동조합의 파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논의의 노조가 주체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문자로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들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동창 두 분 얼굴을 보실 수 있고요. 몇 학번인지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유튜브 YTN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격적인 수다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좀 먼저 할게요. 노동조합.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여러 가지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나와 있어요. 김성애 교수님, 역사적으로 이 노동조합의 시작, 언제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노동조합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유니언 아닙니까? 트레이드 유니언입니다. 아, 트레이드 유니언. 레이버 유니언이 아니라. 아, 유니언은 조합이니까. 네, 동업조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네. 기원이 이제 중세에서부터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 수공업자 길드가 있었죠. 길드가 사실 노동조합의 전신과 같은 조직입니다. 네. 상호부조하는 자주적 결사체의 성격인데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이렇게 숙련공 노조로 종속적 임금 노동자 지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숙련공 노조로 길드가 변신한 거고요. 그것이 이제 현대적인 노동조합이 된 것은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제 대공장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네. 미숙련 반숙련의 산업별 노동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다수 노동자를 대중 노동자를 조직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등장이 현대적인 노동조합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뭐 반론하실 거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니까. 네. 그 노동조합이 네. 우리가 이제 공장제 그리고 이제 단체로 활동하면서 기계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에서 분업화된 시스템 방식으로 일하게 되면서 네.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관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 얘기까지 해 주셨어요. 제가 2015년 9월 8일 미국 노동절 기념 연설을 좀 준비했는데요.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연설입니다. 영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들으시면 제가 한국말로 해석해 드릴게요. 좀 들려주세요.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네. exploitation and workers 유니온밖에 안 constantly being 들리네요. injured 저는. and hurt. 두 분 알아들으셨어요?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그 알아들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겁니다. 누군가 든든하게 제 뒤를 맡아주길 바란다면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된 나라가 많았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가혹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다치고 고통받았지만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최 원장님부터요. 현대적 의미로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본질? 본질? 네. 그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직장 내에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뭉친 하나의 이제 이미 단체죠. 네.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현대적 그 조직체, 협력체 안에서 근로자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존재하는 단체죠. 그래서 이 조직, 기업이라고 하는 협력체가 더 잘 되면 노동조합도 잘 되고 노동조합 운동이 잘 되면 기업 그 협력체가 더 잘 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업 안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부서라고 보기보다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안에서 독자성을 또 갖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영계를 대변하는 분의 노동조합관을 들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기업 없이 노동조합이 있을 수 없다. 결국은 기업이 잘 돼야 노동조합도 잘 될 수 네. 있다. 맞는 이것이 말이에요. 그 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네. 자, 김성일 교수. 그 전에 이제 오바마 얘기를 잠깐 하면 오바마가 정치인이 되기 전에 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로 치면 비정규센터 같은 곳에서 2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 토대 하에서 최저임금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그게 이제 비정규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주로 대변하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 활동을 했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이게 노동조합 역할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기업 안에 있는 조직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결사체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다 보니까 기업하고 뗄 불가분의 관계로 없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노동조합은 기업 밖에 노동자 전체 대중 노동자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일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의 노동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자유적인 결사체죠. 그래서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네. 항상 기업 안에 속해 있는 조직은 아니다. 원래 그래야지만 독립적인 건강하다.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와, 첫 번째 쟁점 포인트. 노조는 기업 내에 있는 것이다. 우리 최승룡 원장님. 네. 노조는 기업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김성희 소장님. 첫 번째 쟁점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로 그리고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시고 두 분의 학번을 맞추고 계세요. 이누리님 81학번. 자, 유죽하고있님 50 시절에 대학 다니신 분들 같군요. 라고 왔고요. 5284님은 90학번 같아요. 라고 왔는데 몇 학번인지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 5284님은 노동조합 정말 있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몸풀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 노조 이야기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김성희 원장님. 현재 우리나라 노조가 원래의 이 노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살리고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조합의 속성이 조합원들을 위한 단체다 보니까 자기 이익 대변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이래로 그러니까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계층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칼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경우도 있지만 또 서로 기란 관계를 가질 경우도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제 초점이 지나치게 좁은 자기 이해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 광범위한 비정규직이나 취약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하도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노동조합 현실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파업이 주로 주요한데 사회적 관심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정규직들의 파업은 관심을 많이 갖는데 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서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응답해야 될 우리 사회의 의무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적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런 사회정의의 칼과 같은 기능을 더 강화돼야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나 해결하는데 노동조합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초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 소장님께서는 노조가 사회 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칼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걸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노조가.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근데 잘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예리한데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잘 부각이 안 되는 네. 좋은 뉴스는 뉴스거리가 안 된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노조의 뭐 극한 갈등만 좀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언론들이. 예. 그래서 노동조합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네. 언론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노조가 기업 밖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김성희 소장의 말씀이셨고요. 자, 노조가 기업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최 원장님은 우리나라 노조가 노조의 의미를 잘 살리고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네. 네.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기업 안의 활동은 뭐냐면 기업이 더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잘 되면 그 수익이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월급이 많아지면 그 노조원의 복지 후생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노조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그런 노조를 찾기가 참 어렵다. 대부분의 노조가 그 사회 밖에 밖에 아니라 기업 밖에서 국가적인 어젠다 또는 뭐 사회 혁신, 사회 변혁 이런 정치적인 주제로 상위 노조의 명령을 받는 구조. 특히 뭐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과 그런 주장을 공유한다든가 하면서 기업 내에서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노조원들의 역량을 그러한 정치 주제나 사회적 주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업이 몰릴 때 막 파업을 하고 그게 그 기업 현장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도 관여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조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그런 상위 노조, 산별 노조라든가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상위 조직 이런 조직은 그러한 지시를 통해서 뭔가 사회 변혁을 꿈꾸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기업 현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노조들이 지나치게 상위 노조에 끌려다니면서 기업의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복지 상태 또는 조합원을 위한 그러한 운동은 사실은 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최 원장님의 말씀에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4867님이 좀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요. 동창 선생님들 이렇게 보내셨어요. 노동조합법에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로 활동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면 미군 철수, 적폐청산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소장님이 반론과 함께 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 독재 시절의 유산인데요. 네. 기업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좁은 이해관계만 추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뭐 사회 혁명을 꿈꾼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사회 정의의 칼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실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 소장님이 말한 좁은 이익이라는 게 지금 우리 김 원장님이 말한 월급이 올라가고 복리 후생 뭐 이런 그렇죠. 겁니까? 예, 좀 정규직들이 대공장에서 정규직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반대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더 넓은 노동자 전체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서구에 발달된 노동조합들은 다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야지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회민주주의 정당, 그 노동자 정당하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겁니다. 사실은. 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던지는 만큼 자기가 책임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면 그거는 노동조합이 아니죠. 어용노조, 그 컴퍼니 유니언이라고 해서 네. 황견노조라고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네. 그걸 벗어나는 역할을 더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까 최승로 원장께서 상위노총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위노총은 이제 민노총과 한노총을 말씀하시는 한노총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YTN 라디오 아침 프로그램 출발새 아침에서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발언을 좀 해서요. 이 발언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적 약자입니까? 민주노총은 우리 지금 민주당보다도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민주노총과 같이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약자와 강자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70년대 80년대식으로 학생운동 하던 시절의 사회적 약자를 보는 눈이 지금 달라진 사회적 지금 약자가 누굽니까? 자, 민주노총이 사회의 약자입니까?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최승로 원장께서 평소에 이 노조 집단주의와 특권에 빠지면 안 된다. 노조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민주노총이 약자입니까? 민주노총만큼 권력이 센 집단을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센 정치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권력 네. 집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노조 집단이라기보다는 권력 집단이죠. 권력 집단이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사회를 이제 좌지우지하고 지금도 정부한테 우리가 촛불혁명 한 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그리고 왜 우리가 요구한 거 안 들어주냐. 그러면서 정부를 이렇게 막 좌지우지 쥐고 흔들잖아요. 이럴 수 있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또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 네,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기업 내에서 기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단위가 그런 자원들을 정치 투쟁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치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개인 단위로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정치적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 내에다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네.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로 정치 활동을 한다면 기업 내에 정치 조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정치 시스템인 거죠. 자, 노동자는 기업의 자원인데 기업의 네. 지원을 받아서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정치적 활동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민주노총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는 아니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김 소장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기관이 뭐 파업한다고 구속당하고 손배 가압류당하고 노동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이런 일을 겪겠습니까? 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편협한 이념적 잣대로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런 정체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사실 과거에 그런 노동통제적인 정책의 산물의 사고에서 사실 많이 새로운 서구의 그 건강한 노동조합을 보는 관점에 대한 네. 이해도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자, 민주노총이 약자인가? 민주노총의 그는 민주노총 안에는 대공장과 공공부문의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 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특수고용도 또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또 오늘은 우체국 집배원들 이렇게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내는 중심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뿐이지. 우리 안에는 그래서 그 안에는 상대적으로 처지가 좋으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그 약자인 노동자들이 다수 같이 조직돼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느냐를 가지고 네. 건강하냐 안 하냐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조합 안에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고 있느냐로 네. 건강하다 안 하다를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우리 방송에 2차례나 오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노조는 노동자들의 계급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민주노총 안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귀족 노조라는 얘기를 듣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직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 의식인데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전체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되는데 네.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죠. 우리 사회가 양극화돼 있듯이 노동자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와 닮은 꼴입니다. 네. 노동자가 특히 더 나쁘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를 푸는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그런 질타를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보다 앞장서서 그 문제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건 정말 권력을 가진 곳에서 시장의 권력을 가진 대기업 재벌과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것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고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것을 반작용할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노동조합조차도 잘못하고 네. 있다라는 비판 그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금요일 수다 떠는 시간인데요. 제가 분명히 웃으면서 해달라 했는데 또 두 분이 또 정색하고 하고 계셔서 문자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의 김미성 님이 고용주와 노동자는 동등할 수 없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합의 체계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누링 님은 최근에 반기업 정서가 노조 중심으로 너무 팽배해지는데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그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보내주셨고요. 3116님은 노동조합은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가 되지 않으려고 조합을 만들었으니까요. 개인들은 약자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또 사실 약자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대접이 아니죠. 약자의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돼 있다 보니까 대공장, 공공부문 외에 정규직이 아니면 맞아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 어려워요. 보니까 조직률이 10%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프리랜서들은 또 못 만들거든요. 그러나 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저희 이어갈게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동창수다로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최승로 자유기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오늘 동창 수다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저희가 그 신박세상이라고 신세동 교수님하고 박사인 교수님이랑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그 코너 할 때는 신세동 교수님이 훨씬 연장자기 때문에 제가 신세동 교수님 이름을 늘 먼저 불러드려요. 근데 두 분은 동창이니까 제가 한 번은 최 원장님 이름, 한 번은 김 소장님 이름을 번갈아가면서 불러드릴게요. 생일은 제가 빠를 것 같은데. 아유, 그것까지는 따지지 말고요. 또 빠른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수다의 아주 핵심일 것 같은데 파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파업 이야기 하기 전에 두 분께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김성희 소장님은 그동안 파업한 것 중에 이 파업은 내가 생각해도 파업할 정도는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걸 하나 꼽아주시고, 우리 최승로 원장님은 이 파업은 나도 좀 이해가 간다 하는 거 꼽아주세요. 자, 와이프 좋은 점 찾는 것보다 더 어렵죠? 네. 아우 먼저. 아유, 여기서 또 양보를 하시네. 있으세요? 우리 최승로 원장님? 뭐 잘 찾아보면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국회 파업 지지합니다. 국회 파업, 자유한국당이 한 그러니까, 국회 파업. 정치인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가 쉬었으면 좋겠어요. 왜 정치인들이 쉬어요? 그 월급 받으면서. 이 말 근데 두 번 들으니까 조금 아주 뜻있네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나라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좀 많이 좀 쉬고 휴가도 좀 많이 가시면 좋겠다. 월급은 받아가지 말고. 아무래도 뭐 무임금을 그럼요. 해야겠죠. 네. 무노동. 알겠습니다. 최 원장님이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없는 걸로. 자, 김 소장님. 이 파업은 이해 안 간다. 국회 파업이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긴 하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고. 이제까지 파업에서 떠올리기 참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파업하기가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결단해서 하는 거라서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 파리 시내를 완전히 철도고 버스고 지하철이고 다 안 다녀서 완전히 마비돼서 롤러스케이트 타고 이랬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파리에서. 네. 그분들 중에 동의하는 사람도 꽤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조차도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한답니다. 아니, 우리 최 원장님도 이유는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불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불손하다고 네.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저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는 이유가 있다. 그것도 약자들. 그래서 나의 불편을 감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분은 이 끝과 저 끝에 계셔야겠네요. 안 되네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는 걸로 하고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오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 마지막 날이고요. 우정노조는 결국은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톨게이트 수납원분들도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김성희 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규직의 파업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데 비정규직의 파업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 전 그 말 사실 좀 마음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감성적으로만 접근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일침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비정규직들의 파업, 우리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근로자를요,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약자다라고 해놔버리면요. 네. 약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무조건 약간 옳고. 동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바라볼 때 프리랜서도 막 억대 수입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작가님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비정규직 그건 약자고 약자의 파업은 옳고 그것은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하다 보면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세 그룹의 파업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다 세 그룹 다 이건 정치적인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세 그룹 자체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다 국가 독점에 의해서 야기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식 같은 경우도 위탁급식을 법으로 금하면서 발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학교 현장에서 위탁급식을 허용해 주면요. 이런 식의 파업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단 행동화되고 사회적으로 지금 노동운동이 확 불붙는 시기가 되니까 그동안 위탁급식을 금지한 상태에서 대부분 공무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처럼 운영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화되고 또 노동조합화되면서 또 결국에 가서는 파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행동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단위별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국가 전체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상황으로 몰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 국가적으로 제도가 잘못돼서 그것을 독점화하면서 발생한 폐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 사연이 사실은 가슴 아픈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네. 이렇게 국가적인 단체적인 집단 행위를 가지고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승루 원장님은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사연은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은 잘 알겠지만 이게 집단화돼서 특히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 김성희 소장님, 이 세 그룹의 파업. 우리가 정치꾼들 때문에 정치라는 걸, 그게 혐오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정치야말로 이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를 바로잡을 때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을 교정하려고 할 때 사실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가 생겨야지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또 어떻게 간접 고용으로 기업들이 외주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폐해가 워낙 심각해져서 네. 그런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파업은 사실은 벼랑 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동의를 받기가 쉬운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또 절박한 측면이 또 같이 도사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시험 보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그 얘기 들으면 조금 화납니다. 사실은 한편 청년 실업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 동의를 하면서도 공시족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이제 그 정규직 될 수 있는 시험을 정상적으로 봐라. 요구하지 말고 그 왜 말씀이시죠.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느냐인데 동일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나친 차별을 받고 있고 네. 신분제적인 차별을 받으니까 그거는 과도하다. 네. 하는 일에 맞는 적절한 격차, 합리적 격차 정도는 수긍하겠는데 이게 이제 근속이 7, 8년, 10년 되면 정규직이 30, 40%밖에 안 되거든요. 임금 수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네. 그건 과도한 차별이다. 적절한 수준에 아무리 현장
업무를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한 과도한 격차 이런 것은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한 길이죠. 네.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분들 평균 근속이 10년 가까이 되는 분입니다. 시험 안 봐도 네. 충분히 그 경험과 숙련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하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댓글을 보다 보면 좀 제가 화가 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지나친 요구를 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자, 파업의 이제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투쟁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볼게요. 8775님이 인천 사는 사람입니다. 인천에는 GM 자동차가 부평에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일때부터 늘 보이는 게 자동차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에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감싸고 있는 각종 시위 문구. 정문 앞에는 365일 내내 시위자들의 비닐 천막. 아무리 노조의 요구가 옳다 해도 10수년 이상 걸려있는 플랜카드는 누가 봐도 혐오감만 일으킬 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쟁의 방법이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아니면 변화해야 하나?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 원장님. 이 의견에 아마 적극 동의하실 것 같은데 8775님의 의견에. 네, 사실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장을 가보면 본사 사장실 앞에다가 텐트부터 쳐요. 예. 아니면은 그 회사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현수막이 대부분 있고, 근데 사실은 그 기업 안에서 기업이라는 게 일종의 공동체거든요. 같은 네. 합심을 해서 또 가족으로 보면 가족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합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나 협력체인데 그 일부 협력원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사실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야 되는 거예요. 협력체라는 거는 본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잖아요. 가족도 심지어 같은 하나의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데 네. 경제적으로 서로 모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자기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협의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면 사실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싸우겠다 나는 당신하고 싸우겠다. 협력체 안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또 비토놓겠다. 반대하겠다. 당신을 부정하겠다. 이런 식의 협력체는 사실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질 수가 네. 없죠. 그래서 투쟁의 방식이 지금은 안 된다. 조금 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투쟁을 아예 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그냥 헤어져요? 헤어지는 게 올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좀 그동안 애정이 있는데 좀 싸워보고 해보고 헤어져야죠. 어떻게 바로 헤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까지 얼굴 붉힐 정도로 싸울 네. 거면 헤어지는 게 낫죠. 근데 제가 대화를 통해서. 네, 해야죠, 저도 대화를. 이제 원장님 말에 일견 동의하는 바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분들은 사실 헤어지면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헤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제가 또 경우가 감정적인가요?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365일 그렇게 현수막 붙이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가 특집을 했었는데 그 파인텍 노동자분들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심정적으로 저는 김성희 소장님 쪽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저희 청취자들은 제 마음을 알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취자들 문자를 우리 최승로 원장님 쪽에 문자를 많이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설득시키겠어요, 그러면. 원장님. 사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들어달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근데 대화로 해서 설득적으로 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힘에 의해서 그것을 관철시켰다. 그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해결. 그러니까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파기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모로 잡는 행위죠. 이런 것은 사실은 잘못된 일이고요. 이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네. 것이죠.
네. 자, 김성희 소장님 하실 말씀 많은 거 아닌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제 죄송해요. 예.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제가 대체하고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나경원 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 연설 가운데 이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죠. 대체근로 전면 허용하자 파업 시에. 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랑 학교는 틀려도 학번은 같은데, 예, 어느 시대를 살고 싶은지 좀 대처리즘 80년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 대처리즘이 초래했던 신자유주의 유연화 만능의 신화라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초래했다고 반성이 네. 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서 네. 좀 시대를 거꾸로 사는 게 아니냐. 네.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근대 노동법이 왜 등장했느냐. 시민법이라는 게 왜 민법에 가진 자들의 무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왜 제약해야지만 국민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는지에 네. 대한 고민의 산물이 노동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꾸로 간다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네. 시대착오적이다.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네. 최 원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요거 다음 달에. 왜냐하면 오늘 오신한 원내대표도 노동시장 바꿔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다음 달 주제로 아예 노동시장 전환에 대해 하겠습니다. 지금 3116님이 두 분께 여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합해서 본인에게 대항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화합하셨는지 했는데 지금 이거 시간 없으니까 이 질문도 다음번에 해주시고요. 자, 몇 학번이세요? 그것만 밝히세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밝히는데 80년대 학번이다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와. 예, 나경원 원내대표랑 같은 학번이다. 지금 4867님이 동창이라는 게 너무 재밌다며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물어보셨는데 동창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달 동창 수다 때 몇 학번인지 밝히신답니다. 자, 오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과 노조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